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미국 증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미국 증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미국의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의 고용이 좋으면 또 연준이 긴축을 강화한다고 하고 증시가 좀 빵 하락을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은 나왔기에 이 호들갑인지 아니면 정말 미국의 고용이 정말 좋은지 그거 한번 살펴보고 있고 두 번째는 테슬라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도 좀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화면이 단풍을 들여놨죠. 아마 앞으로 조금 증시가 이렇게 좀 붉게 물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제 배경화면을 단풍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미국 고용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이 이제 9월달 고용이 발표됐는데 26만 3천 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예상 전달은 31만 5천 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대략 뭐 25만 명 전후였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좋게 나와서 좋게 나왔다. 글쎄요,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건 뭐죠? 전달보다는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전달보다 줄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인데 30만 건, 31만 건에서 26만 건으로 5만 명 정도가 취업을 못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26만 3천 건이라는 숫자는 어느 정도 숫자냐 보게 되면 1월 달에 19만 9천 건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그나마 46만 건 정도 올라왔었는데 추세적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오히려 이 2월 이후 최저치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포인트 좀 잡고 싶어요. 그래서 취업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근데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네. 고용 실업률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취업자에서 1 빼기 취업자 수는 취업률은 실업률이 되겠죠. 근데 실업률이 3.5 정도가 나왔어요. 예상이 한 3.7%는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놓고 보면 맞습니다. 좋게 나온 거예요. 좋게 나왔는데 가만히 보면 감사상 우리가 그 1년에 미국 FMC 회의가 8번 열리죠. 8번 열리는데 그 열리기 보통 2주 전에 베이지복이란 걸 발표를 합니다. 또 10월에도 발표를 하겠죠. 근데 걔네들 각각 나오는 이야기가 항상 뭐 지역별로 완만한 성장을 보인다. 그리고 우리의 고용은 든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데이터를 보면 그럴만 큰 소리 펑 칠만해요. 이 위에 그래프가 뭐냐 하면 미국의 실업률 추이입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건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10%까지 솟았던 미국의 실업률은 2010년도 이후로 최근 12년 동안 계속 10년 동안 이제 하락세입니다. 10%에서 4% 미만으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15%까지 실업률이 갔다가 사람이 갑자기 뭐 아빠 나가는데 취업을 할 수 있겠어요? 나갔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2년 만에 자기 자리로 들어온 겁니다. 3.7이면 그러면 미국의 고용은 충분히 큰 소리 칠만해요. 왜 그러냐면 이 3.5라는 수치는 왼쪽으로 눈을 조금 돌려봐도 2000년대 4%요. 최근 그 역사적으로 한 30년대 이상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만 놓고 보면 미국의 고용 동향은 정말 안정적인 겁니다. 2000년 전에도 4% 이상이었어요. 이 그래프가 점선이 4인데 지금은 정확히 3.5면은 뭐 육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 칸이 2니까 대략 요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레니엄 이후로 지금 최저치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률 자체는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제활동 참가 인구인데요. 그쵸? 우리가 뭐 실업률이나 취업 고용률 계산할 때 아예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분모에 잡아 넣으면 안 되겠죠? 의사가 있는 사람, 일하려고 내가 잡 이력서라도 내본 사람, 경제활동 참가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분모로 잡고 분자를 고용자 수 취업자로 하게 되면 취업률이 되는 거고 분모를 분자를 실업자로 하게 되면 실업률이 되는 거죠. 두 개 중 하나만 구해놓고 1 빼기 취업률을 하게 되면 실업률이 나오는 거죠. 갑자기 산수 시간이 됐네요. 보통 6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란 사람이 있으면 한 63명 정도는 그래도 내가 이력서라도 쓰고 싶은 사람들이고 나머지 37명은 아유 난 몰라 워라벨 이런 무슨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 한번 놓고 보면. 근데 대략적으로 미국은 아까 같은 데이터로 한 63% 정도의 경영활동 참가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지금 약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62.4에서 62.3으로 0.3% 정도는 감소를 했지만은 사실 62% 정도면은 미국의 분모 경영제 활동 참가 의사가 있는 이 사람들의 비율도 상당히 양호하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 뭐 취업자 수가 감소는 했지만은 근데 얘래도 여기 힌트 하나 있는 게
자, 실업률 내려간 거 오케이. 3.7에서 3.5. 그래, 긴축 속도 강화해라. 분자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는 한 번 더 반론 득별인 게 예상치보다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취업자 수의 수는 가장 저는 전달보다 감소했던 게 더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세부 지표를 놓고 보면 오히려 취업자 수는 여전히 지금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연준한테 누구한테 연준한테 바이든한테 할 수 있는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여기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그 발표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시간당 평균 임금이 있어요. 네, 시간당 평균 임금. 이 시간당 평균 임금이 그러니까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데 임금은 오르는 게 정상이죠. 근데 전월은 대략 한 5.2% 정도의 YOE로 올랐었어요. 그리고 이번 예상은 제가 알기로는 5.1%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발표는 뭐 당월이란 표현이 맞겠죠. 5.0% 증가에 그쳤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당 평균 임금의 상승 속도는 조금 둔화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보게 되면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한 가지 해석은 그러면 임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부담감은 좀 떨어졌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들 지금 모기지 금리도 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의 내 월급은 안 오르는 맞습니다. 내 월급은 딴 거 다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르는 즉 가처분 소득의 감소까지 생각하게 되면 단순하게 시간당 평균 임금의 증가 폭이 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 좀 괜찮네 이렇게 말하기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관점에서 지켜보면 이게 감소한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또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지켜보면 이게 감소한 것이 지금 상황인지라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지금 상황이 물가라는 거에 민감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우리가 그 부분에 포커스 맞춘다면 시간당 평균 임금의 증가폭이 둔화된 거는 호재입니다. 이렇게 봤는데 근데 지금까지 뭐 우리가 5분 이상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미국 정시를 박살낼 정도입니까? 다우 지수가 뭐 2% 빠지고 근데 첫 번째는 그게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 어디였어요? 영국이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스웨덴이었나? 약간 시장에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거 혹시 연준이 긴축 속도 혹시 좀 피봇 조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것도 시장 기대감이었어요. 기대감. 물론 지난주 정치의 반등은 영국에서 출발했죠. 갑자기 감세한 철폐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채권 금리도 꺾이고 달러도 꺾였었는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요거 올렸던 것도 우리가 크게 의미는 안 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꺾고 내려간 것도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듭니다. 물론 의미 있는 몇 가지 시그널은 유가 감산을 하면서 유가가 90달러 정도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뚫어버린 겁니다. 또 유가 올라가서니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유가 올라가서니 아마 미국의 또 인플레 긴축 우려가 강화됐으니까 오히려 통화시장에서도 달러도 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뭐 장이 빠졌으니까 달러 강세로 갔겠죠. 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강세로 갔을 겁니다. DXY가 보면 지금 다시 지난주 약간 좀 눌러놨더니 110까지 눌러놨더니 다시 112.8까지 올라왔습니다. 유가 올랐으니까. 근데 사실 뭐 앞이냐 뭐가 문제보다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 빠지고 유가 다시 확 뛰어버리고 고용도 실업률이 내려가 버리니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는 지수도 지금 딱 요런 자리예요. 지수 아예 지난 저점까지 내려온 건 아니고 달러도 지난 최고점을 뚫은 것도 아니고 약간 요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지수와 달러는 조금 다르겠죠. 요건 이제 유럽 이슈 때문에 많이. 근데 유럽 이슈가 지난주보다는 조금 완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는 어쨌든 솟았다. 그럼 또 하나 솟을 게 있죠. 안 솟으면 이상하죠. 예, 채권 금리. 근데 지금 채권 금리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3.8이니까. 예, 보면 이제 10년물인데 10년물짜리입니다. 예, 3.88. 한때 4까지 넘어갔었죠. 그래도 조금 고마운 거는 너무 고마운 건 뭐냐 하면 그냥 생각보단 덜 올랐어요. 그나마 요거 하나 기대 요인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카테고리를 말한 미국 고용 때문에 급락을 했다고 요 내용은 그래요. 뭐 실업률이 좀 3.7에서 3.5로 내려간 거 이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좀 큰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하고 유가가 좀 갑자기 확 더 튀어버린 거. 그리고 혹시 모를 핀셋 피봇이라고 하죠.
긴축 속도를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우려감, 기대감이 좀 없어진 거. 근데 가만히 보면 다시 원위치 가만히 보면 오히려 다우가 하락한 폭보다 3대 지수를 한번 보시면 다우 지수가 2% 하락을 했어요. 근데 S&P가 2.8이고 나스닥이 3.8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6.6%입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지수가 종목이 나스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나스닥 기술주가 S&P 500에 영향을 또 미쳤을 겁니다. 그리고 테크 중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다우존스가 제일 덜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한편 아까 말한 대로 유가가 92달러까지 올랐는데도 다우 종목이 이랬으면은 여기에 이제 있는 엑스모빌이나 정유주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낮다는 걸 알 수 있고 역시나 애플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씩 좀 보게 되면 애플 같은 경우는 다시 140달러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애플이 내려가고 오는 거는 사실 정시 변동성이 있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뭐냐 하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의 최강자 또는 뭐 자율주행차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엔비디아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 있었어요. 미국이 이렇게 움직일 정시에서 미국이 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 못 보내게 막아버렸죠. 그러면 사실 AMAT라든 이런 기업들,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의 주가가 내려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고용이고 뭐고 물론 고용 나쁘니까 성장주 빠진 것도 맞긴 맞는데 어쨌든 미국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 막아버렸으니까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 빠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하나의 대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엔비디아는 우린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린 계속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냥 그렇게 얼버무렸어요. 근데 또 하나의 종목이 좀 많이 빠졌는데 바로 인텔 쪽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AMD라는 회사인데요. 인텔 같이 컴퓨터 저항적인 CPU를 만드는 회사죠. AMD 같은 경우 오히려 보시면 이 10% 이상 빠진 게 바로 AMD 쪽입니다. AMD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좋습니다. 아유, 우리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건 근데 우리가 뭐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AMD 주가 이렇게 훅 내려니까 저점을 깨버린 겁니다. 예. 요 정도예요. 근데 이게 새로운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감산한다고 말하면 마이크로는 안 빠지는 겁니다. 감산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걸 거꾸로 놓고 보면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많은 투자분들이 반도체 지수 빠지면 아침에 일어나서 야, 이거 아침에 또 삼성이 한이도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뭐 시장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전에 보다시피 반도체 지수에서 엔비디아가 많이 빠진 거고 8% 그리고 AMD가 많이 빠진 겁니다. 어디 갔어? 없구나. 네.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서 어플라이드 모터리 인해서 많이 빠졌겠죠. 근데 또 하나 기술주가 좀 나스닥 그래도 나스닥 이거 3.8이나 빠졌는데요. 애플 빠진 건 알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빠진 겁니까? 5개잖아요. 미국도 나스닥이 보통 2,000개 정도 종목 됩니까? 5개 중에서 비중이 엄청 큰 게 그래서 망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좀 잘 버텼던 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근데 오랜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5%나 빠졌어요. 요것 때문에 나스닥이 이렇게 3.8로 많이 빠진 걸로 보인 겁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빠진 것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그나마 근근히 잘 버티던 왜냐하면 애플은 변동성이 좀 크고 애플하고 테슬라 변동성 클 때 두 친구 정도가 한 세 친구 정도가 가만히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GOG 요 구글하고 이는 구글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넷플릭스였어요. 그러니까 성장 테크주 중에서 좀 변동성이 큰 거. 근데 넷플릭스하고 봐 최근에 흔들할 때 넷플릭스 꼼짝도 안 했어요. 워낙 빠져서 그렇겠지만은 그죠? 근데 얘들이 이제 툭 빠지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툭 빠지면서. 제가 볼 땐 넷플릭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좀 그동안 잘 버티다가 한참 지난주까지만 해도 테슬라하고 애플이 계속 얻어맞고 있었거든요. 애플까지. 그 안전한 주식을 하는 애플 너마저까지. 근데 그 애들도 이제 빠지는데 그동안 버티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넷플릭스에 빠져버리니까. 근데 굳이 여기다 제가 뭐 이 시간에
왜 빠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 우리와 연결고리는 이 개별 하나만 놓고 보면 좀 작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이 200달러까지 내려왔죠. 200달러까지. 근데 테슬라 주가 내려간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실적입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3분기 누적 판매량을 발표했는데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한 35만 건 전후였죠. 조금 기대치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치, 연간 목표치가 대략 140만 대였는데 현재 90만 대, 91만 대 정도 했으니까 뭐 사실상 4분기에 뭐 50만 대 이상 팔리긴 좀 어려울 거고 올해 목표 달성 어려울 겁니다. 요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예 맞습니다. 트윗 인수한다 그런 거죠. 지난번에도 트윗 인수한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 빠졌었어요. 그러다 번복했었는데 다시 또 인수한다 하다 보니까 시장은 사실 불만감이 좀 큰 거죠. 근데 테슬라 내려가는 거하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다 내려가니까 직접적 연결고리 고리를 지을 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좀 살펴봤는데 조금 우왕좌왕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뭔 이야기냐면 미국의 고용이 일단 좋게 나왔다. 오케이 인정합시다. 3.5 예, 뭐 이렇게 다만 3.5라는 실업률 그거는 좋지만은 실제적으로 취업자의 절대 수는 계속 아직 30만큼 밑에 있다. 두 번째가 시간당 평균 임금은 오히려 증가폭이 덜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이 바통을 다음 주에 지금 9월달 발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밑에 적어둔 건데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폭락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개별의 이슈입니다. 개별의 이슈고 주로 이제 반도체 지수의 변동성이 좀 컸던 것은 아무래도 디램 메모리 만드는 회사보다는 장비 회사들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또 미국의 주요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도 why not? 약간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조곤조곤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아요는 꼭 누르셔야 됩니다.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친구 추천 좀 해주세요. 예, 우리 빨리 지금 더 커져야 저도 이렇게 더 또 힘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